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정치인들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듯 보입니다. 동료 의원 몇 명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동조해 주길 바랬지만 공화당 상하 의원들은 대통령 편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자신이 재선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 뒤 파워풀한 연설을 한 프레이크 상원 의원은 정치적 술수로 자리를 보존하기보다 신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사군인 미망인 전화 스캔들과 관련해 흑인 정치인을 거짓 주장으로 비난한 백악관 비서실장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인물로 파악됐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이상이 맞는 사람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클린턴 후보 이메일 타격을 주기 위해 줄리안 아산지와 접촉했었다고 줄리안 아산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CNN 북한 특파원에게 미국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길 바란다면서 미국에 수소폭탄을 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악용되는 진통제 오피오이드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JFK 암살 기록도 공개됩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은 빈 스컬리가 쇼를 훔쳤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에서는 조금 전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층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백인, 크리스천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4%가 지지했습니다. 이 계층은 뭐 거의 90%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66%.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남자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잖아요. 유권자층에서 한 달 전에는 68%, 지금은 56%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인들은 지금 많이 따른다기보다 서로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전에도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뭐라고 좀 얘기 좀 했고, 지금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공화당의 상원 의원 2명이, 한 명은 북한 이슈와도 너무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그리고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이제 제프 프레이크 의원이 연설까지 하면서 우리는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재선이 어려워요. 실제로 제프 프레이크 의원은 거의 재선이 지금 애리조나에서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고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하니까 같이 양심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려면 세금 감면안도 통과시키는 것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방 대법관, 아주 강성인 극보수인 그런 대법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임명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줄을 서는 것으로 보고 해서, 대통령은 어제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이 나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아이빌리그를 졸업한 사람이야 하면서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내가 좋은 학생이었는데 또 대단히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기억력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했죠. 팍스와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텍사스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요. I was a nice student. I did very well. I'm a very intelligent person. The fact is, I really believe, I think the press creates a different image of Donald Trump than the real person. 네.
언론이 진짜 그 도널드 트럼프와는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이슈도 이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슈는 같이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이 너무 뭐 무례하고 뭐 등등의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 다른 이미지로 만든다고 아이비리그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수의 학교인 그 포덤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튼 스쿨로 편입을 했어요. 경제학 학사이긴 하지만 부동산 학과를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MBA를 받은 것은 아니죠. 경영학 석사를 와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1968년에 와튼 스쿨을 그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면서 어제 오후에는 그 팍스의 그 루답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팍스의 루답스는 CNN 방송에서 너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 전에 이제 에일리언이라고 하면서 이민자들을 앞장서서 비난을 해서 사람들이 그 루답스 보이코트 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CNN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본인과 너무나 아주 그 잘 어울리는 팍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강하고 비즈니스 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루답스와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답스가 이 비즈니스에 밝은 사람이니까요. 다음에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을 누구를 하는 게 좋겠어? 하니까 이 진행하는 사람이 답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답을 하지 않고 조금 꺼려하니까 아니야. 나는 정말로 이 공정한 너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루답스가 할 수 없이 내 생각은 지금 뭐 자넷 옐런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그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그 러시아와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파워가 있는 국가이고 또 핵 파워도 있고 그렇게 될 때는 북한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주기를 원하고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 지금 그 CNN의 특파원이 유일하게 그 미국 그 특파원 중에서 북한에 머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그 외교부의 리용필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본인이 북한을 지금 16번째 방문하는데 최근까지 또 그 일본으로 나와 있었어요. 16번 방문하는 동안 가운데 가장 긴장이 강한 것 같다. 뉴욕타임스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컬럼리스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용필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그 외교부의 그 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의 뜻을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로 그 태평양을 향해서 수소폭탄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ake, which is that it is increasingly likely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go through with this plan to detonate a nuclear device above ground, possibly over the Pacific Ocean, a threat that was first made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hortly after President Trump's fiery speech where he threatened.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 미국이 군사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UN 그 경제 압박 때문에 어렵다. 미국이 이해해야지 될 것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평화적인 이런 것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북한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The foreign minister is very well aware of the intentions of our supreme leader. 리용필이죠. So I think you should take his words literally.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그 세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방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어제 그 루답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여전히 그 우라늄 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과
연관돼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인 가족은 그 니제르에서 그 숨진 그린벨의 그 가족들 뭐 앞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군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나라 전투지에 파병이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그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조금 했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처음부터 데이비드 존슨이죠. 그 설전트의 이름을 불렀었다. 처음엔 또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름을 불렀었다. 그러니까 미망인이 완전히 그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골드스타 패밀리와 가족이 거짓말했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아주 그 보기에도 민망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그 정치인들이 어차피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도 계속 좋다고 하고 상관하지 않고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 앞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선거에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신문이 뭐라고 썼느냐면은, 지금 미국의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재선에 제프 프레이크 이제 그 애리조나 상원의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재선에 두 사람들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산술이. 물론 조금 다릅니다. 이 외교관계위원장은 본인이 뭐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본인이 질 줄 알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우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프 프레이크와 이제 그 코컬 그 상원 의원이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것은 굉장히 그 미국을 위해서 나쁘다. 오히려 트럼프 사람들의 그 상스러움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프 프레이크 그 상원 의원이 원래 그 의회에서 저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트럼프와 공모하지도 않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그 애리조나 리퍼블릭과 인터뷰를 먼저 했거든요.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사설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애리조나는 지고 미국 이 나라도 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제프 프레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그 이슈는 트럼프와 같이 하는 면이 많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할 때 자녀가 5명이나 되거든요. 몰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와 의논하고 5명의 자녀 가운데 다 큰 자녀들도 있어서 전화로 뭐 손주도 있고 합니다. 젊어 보이지만요. 서로 의논을 하는데 아들 1명은 지금 몰몬으로 해외에 그 선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통화를 했고, 막내는 올여름에 그 의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처음에 의회에 선출됐을 때, 이 사람이 의정 활동한 지가 한 7년 이 정도 되거든요. 상원 의원은 2번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선출됐을 때 1살이었대요. 가족이 다 그 정치에서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계속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나쁘다라고 얘기해서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약간 더러움도 묻히고 하면서 좀 나가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패배라는 것이 확실히 나오면 여기서 항복하는 게 낫다. 유혹은 느껴지지만 좀 더 대안을 세워서 호전적이고 경쟁이 있는 부분을 하고 트럼프와도 잘 그 겟얼롱하면서 진흙 묻혀가면서 하면은 되지만, 그러나 본인의 그 몰몬이라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실패한 캠페인이라고 또 멍해를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깨끗하게 순교하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게 잡지 애틀란틱이 지금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코커 그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과는 달리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하는 일 보니까 아니다 해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인데 제프 프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고조 할아버지가 1870년도에 몰몬교를 만드는데 이제 그 도움을 줬었던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믿는 종교 여기에 대해서 밋 romney도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었잖아요. 몰몬. 나중에 이제 밋 롬니는 혹시 국무장관을 시켜주는가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멀어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종교 때문에 도저히 더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사설을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익 집단 등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그런 그 아주 그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라든가 스타일, 톤, 이런 것보다는 그 본인들의 일자리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정치를 계속 해야지 되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국으로 치자면 바른정당에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다가 왜냐하면 정치 운명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어려움이 터지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하는 식으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동료 의원들보다는 인기가 더 많은 대통령의 줄서기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직업인이잖아요. 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뭐 10개월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 후보 당시의 일로 싸웁니다. 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좋아 보이더니 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려고 줄리안 아산지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싸움은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안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더 훨씬 그 생산적일 수 있으나 계속 되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도 몰랐었나요? 그 항상 늘 취재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원래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아니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많은 그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따지면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완전히 반대의 지금까지 비춰졌던 것과는 반대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그 강대국인 미국의 넘버 1, 2, 3, 4,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성향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그 쉽게 엑스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미국에서는 엑스파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 다시에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그 행정부에서 뭐 러시아 그 우라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또 뭐 의혹은 의혹입니다만은 의혹이야 뭐 제기가 되는 게 의혹인 것이고 증거가 그 나온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의 뭐 20%를 다 그 좌지우지한다. 이것도 사실은 지적이 조금 다르고요. 그런 그 회사와 회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물론 우라늄이기 때문에 미국 국가가 좀 9개의 그 부처가 개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그 우라늄을 생산해서 러시아가 단 1점 한 피스라도 해외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뭔가 연관이 됐는가 국무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도 좀 무리하게 뭐 승인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의 2개 소위원회에서 그 다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FBI에서도 뭔가 또 알고도 그 승인을 했다. 그 러시아가 그 뇌물 주고 뭐 킥백 주고 하는 것 이게 민간 회사와의 거래니까요.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고 러시아는 그
캐나다 원이라는 캐나다의 그 뭐죠? 우라늄 회사를 합병하고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국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해픈 투비 그 캐나다의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가 미국과 아시아의 우라늄 채굴권 같은 것을 갖고 있던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FBI의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FBI에서 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거 뇌물로 알고서도 미국의 9개 부처가 승인을 했다는 그 고발자도 지금 하원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그냥 클리어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조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되는 것이고요. 어제는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힐러리 캠페인 진영에서 다리를 건너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원래는 공화당의 누군가가 예비선거 때 뭐 라이벌 측에서였겠죠. 조사를 하라고 돈을 대다가 트럼프가 떡하니 그 이제 그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 기금을 중단했는데 그 다음에는 같이 일반 제너럴 일렉션에서 본선에서 싸워야지 될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돈을 계속 지원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내용이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선거를 치르자면은 작은 선거에도 다 그 후보들의 뒤를 캡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나왔던 내용들이 참이냐 진짜냐 아니냐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유니버스 대회를 갈 때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게 있고, 그 전에 5년 전부터 트럼프 회사와 러시아와 뭐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공화당이 또 좋아라 했는데 또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도 트럼프 캠페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줄리안 아산지와 접촉을 했답니다. 클린턴의 이메일 그것 좀 우리 좀 주고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나왔는데 알렉산더 닉스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있던 그 데이터 회사가 캠브리지 그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랍니다. 여기서 이제 줄리안 아산지와 직접 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줄리안 아산지가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에 이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고 트럼프 캠페인 측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줄리안 아산지가 나와서 그랬었다 실제로. 그런데 내가 트럼프 캠페인을 돕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 혼자 하겠다. 이 영광을 혼자 하겠다. 이 사람은 폭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 33,000개 이메일 거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은 제가 한두 번만 말씀드리고 이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 민주당 좋게 보도한다, 공화당 좋게 보도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큰 빅 이슈 또 빅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고 써야지 되는 부분이죠. 존 켈리 사성 장군 해병대 출신. 해병대가 미국에서 백인들이 가장 많더군요. 보니까 해병대원 가운데 84%가 미국인입니다. 아니 백인입니다. 그럼 인구비와 볼 때는 뭐 70% 넘게가 백인이고 그 가운데 또 히스패닉계도 포함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육군이나 이런 데는 뭐 70% 조금 넘어요. 백인 비율이. 그런데 유난히 그 해병대는 84%가 백인이더군요. 존 켈리 그 해병대의 그 사성 장군 출신이 원래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갈 때는 진보, 보수, 일반 사람들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정리 좀 하고 해서 비서실장이 갈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정리해서 대통령의 딸과 사이도 대통령 만날 때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도 내가 다 스크린을 하겠다. 대통령의 의견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미망인에게 그 스캔들, 전화 스캔들이 나온 뒤에 사실은 존 켈리가
거짓말로 공격을 한 거죠. 이 그 흑인 그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저 그 상원 의원은 말하자면 저 여자는 원래 저런 여자야. 다 모든 거에 사사건건이 나와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여자야 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내가 있었던 사건에 그때 그랬었어. 그렇게 정말로 빈수레가 요란한 거 전형이라니까 전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She was 하면서 빈 깡통 empty barrel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존 켈리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게 거짓이면 사과해야지 된다. 의회에서도 하는데 사과하지 않잖아요. 사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여러 사람들 그 인터뷰를 해서 전한 것을 보니까 존 켈리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것이 맞는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줄이기 이것은 이 켈리는 할 수 있다면 0에서 1까지로 다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사람들은 온건하고 성인처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미망인 전화 스캔들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은 애국심이 강하고요. 국가안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도 벽 세워야지 된다.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지 된다. 자식과 부모를 떼놓더라도 서류 미비자 당장 내쫓아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제 뭐 국토안보부 장관 한 6개월 할 때 굉장히 그 강하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레온 파네타 뭐 민주당이고 전 뭐 국방장관도 했잖아요. 국가안보부 장관도 하고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대요. 그 거짓 사실을 가지고 연방 그 블랙 하원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 오로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 뻘개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거의 이 사람 수준으로는 그 평소에 부드러운 것으로는 그런 그 태도였거든요. 그게 하나도 놀랍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존 켈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해병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스턴에서 자랐는데 블루 칼러 아주 전통적으로 보스턴의 블루 칼러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러 갈 때 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는 사람들 그 직업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힘을 쓰는 일을 하는 그런 블루 칼러 이런 사람들은 보스턴에서도 전통적으로 나라 애국심 당연히 이거는 뭐 항상 뭐 국기에 이게 뭐 국가가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자세여야지 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가 아주 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기여했어도 불법 체류자는 추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사람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이미지로 존 켈리를 보아왔던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언론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리더들 척 슈머, 낸시 펠로시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멕시코를 제3세계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분명히 베네수엘라처럼 붕괴의 길을 걷고 말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뭐 국경 같은 거 다 하고 벽도 세워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아랍 무슬림 커뮤니티와 함께 미팅을 할 때였는데 이때도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온화해요. 말도 온화하게 하고 웃고 그런데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 때는 버럭 화를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랍 무슬림 커뮤니티와 같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이 여행 금지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오면 이런 것들 막 문제가 됐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 아니냐, 종교 차별 아니냐.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나가버린다고 그 미팅장을 박차고 나가버린다고 위협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어떤 연설을 할 때 의회 멤버들을 이제 그 이민 단속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본인이 강성이니까 의회 의원들이 그런 그 강경하게 취급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입 닥쳐
정말로 입 닥쳐. 그 미국 단어 표현 그대로 입 닥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을 닥쳐야지 된다고 해서 또 많은 의원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입 닥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본 레온 페나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충고 비슷하게 하더군요. 공직 간부를 해보지 않아서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에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지 잘 알지만 정치밭에서의 지뢰는 모르는 것 같다. 존 켈리는 앞으로도 또 실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레온 페나타가 국방장관일 때 존 켈리가 국방장관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둘째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존 켈리에 대한 그 다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기사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뭐 세계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시는 분들 줄어들죠? 댁에서 많이 보시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 그 영화 티켓 값이 $8 84센트라고 하는데 AMC가 제일 비싸고요. 제일 큰 극장 체인이죠. 두 번째가 리거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시네마 이런 순서인데 두 번째로 큰 그 리거 시네마스가 극장 티켓 값을 내년부터 올린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수요와 공급 이런 식으로요. 비행기표 티켓, 호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인기 있으면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콘서트도 그렇고 왜 영화만 똑같은가 해서 내년부터는 역사적인 가격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돈 한 달에 얼만큼 내고 뭐 무제한으로 영화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개혁을 해보는 거죠. 2016년에 이 리걸 시네마의 매출이 12%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난해는 영화도 사실은 별로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도 이런 것을 좀 해본다고 하고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JFK 영화 보신 분들 많으세요? 오늘 결국은 이제 그 나머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에 관한 그 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전부 공개를 한답니다. CIA는 마지막까지 하지 마세요. 대통령 각하했고 학자들이나 음모 이론가는 이거 미국에서 뭐 CIA가 개입된 것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공개를 하라고 했고 특히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역사가 레리 사바토 이분이 많이 공개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JFK 암살 음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었어요. 지난해에 선거할 때 기억나세요? 그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의 예비선거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쿠바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그 피델 카스트로를 지지했었고 195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피델 카스트로가 나는 막시스트야 이렇게 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쿠바에서도 망명을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연방 상원의원이 됐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도 그 목사세요. 이 피델 카스트로의. 근데 그 선거 예비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테드 크루즈와 싸워야지 되니까 그 당시에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그 리 하비 오스월드와 아침을 먹고 있었는 그 사진이 내셔널 그 인콰이어러에 나왔던데 하면서 이제 그 음모설 같은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면서 그때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쿠바계니까 피델 카스트로 지지하고 이랬을 때 이제 팜플렛 관련해서 이렇게 뭐 스쳐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마치 이 암살범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테드 크루스가 정말 너무 황당하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자료 안에 워낙에 그 파일이 많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것을 오늘 그 오후에 선포를 할 텐데,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많이 지지했었던 뉴저지의 그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 커미션을 만들어서 그 커미션의 그 회장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진통제로 처방이 되는 그 오피오이드가 얼마나 사람을 숨지게 하냐, 이것을 이제 그 마약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처방전 받아서 뭐 팔기도 하고 본인도 쓰기도 하고 등등, 뭐 진통제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서 미국에서 하루에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돼서 숨지고, 그럼 1년에 약 3만 3천 명이 되잖아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의료진들에게는 처방을 줄여달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중독된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핫라인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치료해주고 하려면 지금 보건복지부 기금은 그에 관련된 게 5만 7천 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의원들이 또 지원금을 내야지 되는데, 지금 의회 의원들도 그 빅 이슈라고 생각하니까 좀 도울 것 같고요. 일단은 피마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피마 하면은 특정 지역에 특히 그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다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한인들과는 많이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하루에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처방전으로 받을 수 있는 진통제로 인해서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숨진다 하는 미국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보다는 지금 이제 또 다른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인 제로미 파웰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CNBC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로이터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40명 가운데서 20명이 답변을 했는데, 원래 이상적이기는 자넷 옐런이 계속 가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것은 뭐든지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로미 파웰로 할 것 같다, 큰 변화는 없이, 그런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월드 시리즈 2차전 보신 분들, 세상에 거의 뭐 10시 정도 되니까 끝나던데 피곤했겠어요. LA 다저스 졌고요. 그런데 잘했죠. 한 점 차이로 졌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월드 시리즈 2차전 하면은 빈 스컬리를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그 푸른색 예쁜 색깔의 양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와서 와우 하죠. 저는 이 첫 장면의 첫 번째 말 그 파트가 가장 좋던데요. 지금 해븐에서 뭐 제키 로빈슨 등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Somewhere up in heaven, Duke Snider, Jackie Robinson, Roy Campanella, and Gil Hodges are laughing their heads off. Look who's throwing out the 네, first ball.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구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등등 나 캐쳐 필요해. Oh my gosh. I think I hurt my rotator cuff. I can't do it. 네, 뭐 I 그러다가 또 안 apologize. 되고 하고 나서 I'm really sorry. 뭐 캐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나오고 뭐 레프트핸더가 나오고 뭐 페르난도 그 발렌zuela도 나오고 등등 하면서 정말로 대단했었던 다저스 경기였어요. 마지막에는 또 세 사람이 함께 모였잖아요. 오늘의 미국 강예신이었습니다. Oh yeah. Thank you. Thank you.